타이어 얘기하는데 뭐가 저렇게 재밌어서 웃나? 지난번 영상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옆에 타신 분은 고군주님이라고 저보다 차를 훨씬 잘 타시는 분이에요. 작년에는 타임 트라이얼 대회에도 나가셨었고요. 일단 그 대회에서는 RS4S라는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타이어입니다. 참고로 RS4가 아니고 4S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타이어가 아니고 대회용으로 따로 나온 타이어예요. 저는 아쉽게도 이 타이어를 끼우고 직접 운전해 본 적은 없고요. 옆자리 동승만 해봤거든요. 타이어 벌써 지진 거 아니죠? 타이어요? 네. 아, RS 포인트입니다. 좀 많이 밀리긴 하는구나. 이게 설포지랑 느낌이 달라요. 아, 그럼요. 이게 바로 RS 포인트죠. 이런 걸로 경기를 한다니 대단하십니다. 아, 네. 근데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 다루기 어려운 타이어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더라고요. SP01R이나 썰포지보다 그립 한계점이 더 낮고요. 한 바퀴 어택하고 나면 타이어가 곧바로 지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해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수명도 그리 길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것 같지도 않고요. 아무튼 RS4S 장착한 아반떼 N 옆자리 동승하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이 타이어를 살살 달래가면서 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SP01R은 훨씬 다루기 쉬운 타이어라고 느껴져요. 물론 뭐 제가 타이어를 한계점까지 쥐어 짜서 쓰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SP01R은 몇 바퀴 연속으로 어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타이어 온도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점점 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써본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의 썰포지 모델이기 때문에 썰포지 모델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러버크래프트 타이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트레드 높이가 낮다는 점입니다. 타이어를 이렇게 새로 샀을 때 찍어 놓은 사진이나 영상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찍어두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도 다른 타이어에 비해서 트레드가 깊지 않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어의 안쪽과 바깥쪽 구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이 있죠. 이렇게 안쪽 바깥쪽 패턴이 다르게 생겼죠. 이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의 홈이 조금 더 깊고 촘촘한 걸 보면 아마도 이 바깥쪽은 최대 그립을 내기 위한 패턴이고 안쪽은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패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추측입니다. 근데 서킷 주행을 하면 아무래도 이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마모가 되잖아요. 그럴 때 썰포지 같이 안쪽 바깥쪽 구분이 없는 타이어는 타이어 돌려 끼우기를 해서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을 서로 바꿔 끼워서 몇 세션 더 탈 수 있었는데 러버크래프트 타이어 같이 이렇게 안쪽 바깥쪽 구분이 있는 타이어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어 사이즈 이야기인데요. SP01 시리즈는 M2 앞바퀴에 딱 맞는 사이즈가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썰포지는 딱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살짝 다른 사이즈를 끼워야 했었어요. 타이어 폭은 같지만 편평비가 조금 더 높아서 타이어 지름이 조금 더 큰 245, 40, 19를 끼우거나 타이어 편평비는 맞는데 폭이 조금 더 좁은 235, 35, 19를 끼워야 됩니다. 245, 40, 19를 끼우면 타이어 지름이 커진 만큼 주행 중에 타이어가 휠하우스에 닿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235, 35, 19를 끼우면 아무래도 그 컨택 패치가 조금 더 작아진 만큼 전륜 최대 트랙션이 줄어들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넥센에서 차라리 255, 3519를 만들어줬다면 전륜에 그걸 끼웠을 것 같습니다. 후륜 타이어의 경우에는 반대로 러버크래프트에서 딱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순정 스펙보다 폭이 10mm 넓은
그 275, 3519를 끼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어를 구매할 때에는 275 모델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285 모델을 끼웠었고요. 최대 그립을 생각하면 285가 나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타이어 가격이나 연비를 생각하면 275가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행 후에 타이어 상태를 봤을 때는 내구성이나 수명 면에서는 썰포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SP01R로 6세션 타고 나서 타이어 돌려 끼우기를 하고 나서 4세션을 더 탔거든요. 그러니까 총 10세션을 탄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의 안쪽과 바깥쪽 패턴이 달라서 돌려 끼우기를 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타이어로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 돌려 끼우기를 안 했다면 타이어 마모도를 봤을 때 한 7, 8세션 정도 타고 나면 더 이상 못 타는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썰포지도 돌려 끼우기를 하면 한 7, 8세션 정도는 무난하게 탈 수 있으니까 서킷에서의 타이어 수명은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러버크래프트를 쓰시는 다른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타이어가 좀 갈라지는 현상을 호소하는 사용자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은 심지어 이 모든 타이어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아예 교환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뽑기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특정 날짜에 생산된 물량에 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품질 같은 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이어를 사용해 본 감상에 대해서 주절주절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뭐뭐한 것 같다, 뭐뭐한 느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부실한 타이어 리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맘에 안 듭니다. 사실 지금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만한 게 인제에서 SP01R 타이어 장착하고 달려서 썰포지와 비교했을 때 기록이 1.23초 줄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썰포지를 끼우고 달렸을 때는 M2로 제가 인제를 처음 달려본 거라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SP01R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도 있었던 반면에 SP01R 장착하고 달렸을 때에는 외기온이 20도 이상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SP01R에 불리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데이터 로고에 기록된 저의 주행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두 타이어 간에 의미 있는 성능 차이가 있다면 이게 데이터로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다 재밌는 거. 그러니까 막 시험 공부를 하다가 방 청소를 해도 재밌고 심지어는 그 과목만 아니면 다른 걸 공부해도 재밌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제가 오늘 회사에서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잠깐 농땡이를 피웠는데 그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서 저의 주행 데이터를 시각화해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구성이나 성능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썰포지와 대동소이합니다. 온도랑 공기압만 잘 맞춰주면 그립도 잘 나오고 다루기 쉬운 타이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간에 타이어 돌려 끼우기를 해서 10세션까지 타봤는데 이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돌려 끼우기를 하지 않아도 BMW M2, 인제랑 용인 기준으로 7세션 정도는 거뜬히 탈 수 있었습니다. 다만 M2 한 대분 가격이 111만 원으로 썰포지보다 한 2, 30만 원가량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만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이라면 난강 타이어의 AR1이랑 비슷한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난강 타이어도 한번 타보고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로고에 기록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이 두 타이어의 최대 횡가 속도를 비교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이건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